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 남수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만평. 공병호를 공격하는 정규재와 김진의 역주행. 정규재 주필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한 5월 6일자 선거 조작 태풍에 맞서다라는 방송에서 이번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얼마나 형편없고 편향되고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하는 억지 주장인가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한 방송에서 정규재 주필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욕설을 조금씩 섞어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은 소위 말하는 애국 시민들이 미몽과 착각에서 언제 깨어나나 또는 깨어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좌익이건 우익이건 비슷한 종류의 지층, 굉장히 귀가 얇고 가볍고 부안해동하고 레이밍처럼 쏠려다니는 그런 인간층이 두텁게 있는 사회 구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조용근이라는 분을 모셔서 우리나라의 이번 선거는 전자개표도 아니다, 수개표요, 수투표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0.39가 비밀스러운 숫자다, 63대 36 숫자가 미스테리다, 또는 관외 사전투표 같은 투표가 같은 수치로 나온 것이 수상하다, 조작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들한테 한번 청소년 발달센터에 가서 IQ 검사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서론에 이어서 김진을 소개하면서 이번 선거 조작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대해서 김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최근 10여 년 사이에 잘못된 주장에 집단적으로 따라가는 밴드웨건 현상, 즉 좀 전에 말씀하셨던 레이밍 현상. 여기서 정주필은 잠시 김진의 말을 끊고 개떼처럼 몰려다니는 거죠, 사실이건 아니건, 이란 말로 동조를 하고 이어서 김진의 말은 계속됩니다. 원래 좌파 쪽에서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유행병이었죠. 광우병, 5.18, 세월호, 4.3, 가장 최근에는 조국까지 무조건 잘못된 것을 맹목적으로 믿으면서 집단적으로 쫓아가는 현상이 좌파 집단의 전유물이었는데, 이것이 우파에게 나타나게 된 최초의 현상이 5.18 북한군 특수군 600명설이죠.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지지는 않았고 그때는 별로 지식인 사회에서 끌려다니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충격적인 것은,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이번엔 지식인 사회에서도 엄청나게 이번 선거 조작설에 마취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변도 훨씬 더 넓고 깊게 확대됐고 선거 조작설을 믿는 교수, 지식인, 운동가, 시민단체 지도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모두들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어요. 라면서 여러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선거 조작설을 믿는 사람들이 불합리성을 반박하는 쪽으로 두 분의 이야기는 장시간 계속되지만은 어느 한 구석 정확한 팩트나 과학적 증거를 근거로 한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없었고, 자신들의 주장과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온갖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을 위한 궤변같이 들렸기에 중간 내용은 모두 생략을 하면서 대담 후반부에 정규재 주필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니다. 지금 조작설 때문에 우파는 완전히 함몰지경이죠. 선거 결과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새로운 방법에 대한 모색이랄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단결해서 어떻게 대통령 선거전까지 끌고 갈 것인가, 이런 리뷰들이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를 진짜로 망하게 하려고 아주 조작설을 들고 나와서 국민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몇몇 유튜브 채널에 있는 이 사람들, 진짜 조작설을 믿을까요? 아니면은 그저 자기가 궁지에 몰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병호는 한국당의 공천위원장까지 지냈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모두 쏟아질 수 있는 비난을 돌리려는 것인가?
이러한 정주필의 말을 받아서 김진이 말합니다. 저는 정주필님의 말씀처럼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최소한 공병호 소장은 마음속으로 사전선거 조작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선거 조작이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리고 본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확정적인 증거나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은 제가 제안한 끝장 토론하자, 1대1로 생방송으로 하자, 공병호 TV에 나가서 하든가, 아니면은 펜앤 마이크도 좋고 중립적인 사회자 한 사람 놓고, 왜냐하면은 제 검표 기간까지는 한 달여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니까, 본인이 선거 조작을 확신한다면은 피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제안한 재검표 결과 선거 조작이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김진 TV 문을 닫겠다. 대신 사전투표가 조작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은 공병호 TV도 문을 닫겠다라고 선언을 해라. 네,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정규재 주필과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회 대담,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사전투표 투개표 조작 논란, 이 문제가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의 끝장 토론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일까요? 이 문제가 서로 주장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직을 걸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재검표를 통한 투표 결과 재확인, 모든 관련 전산기기와 전자개표 집계기, 이런 것들에 대한 과학적인 수사 검증 후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조갑재, 정규재, 김진, 이분들이 주장을 들으면서 문득 이런 유머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고 있는 노인, 이런 제목입니다.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께서 고속도로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들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받아보니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부인은 다급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방금 뉴스를 들었는데요. 4.15 고속도로에서 차가 한 대 역주행을 하고 있대요. 운전 조심하세요. 그게 지금 역주행하는 차들이 한 대가 아니야. 반대쪽에서 몇백 대가 거꾸로 달리고 있다니까. 네, 프랭크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만평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부정선거, 개표 조작, 이런 문제가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노력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